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구입 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 기금 든든이라는 비대면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방문해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기금 든든은 종이 서류를 발급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약정 단계에서 한 번만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8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0.2% 감소한 총 6만 2,385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보다 0.5% 줄어든 18,992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은 전월보다 4.2% 줄었고 지방은 0.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4만 2,5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임대아파트 23만 9,206가구의 18%로 5가구 중 1가구는 하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주택별로 공공임대아파트 하자가 전체의 80%에 달했고 장기 임대아파트의 하자는 20%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입니다. 4년간 임대아파트의 하자는 총 4만 2,550건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도배 불량으로 인한 하자가 전체의 31.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은 물론 적극적인 하자 보수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계속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은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 부탁드릴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꾸며주실 분은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의 강의로 오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탑스타를 비롯한 유명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많은 이목과 관심이 쏠리기 마련인데요. 오늘 그런 지역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신용산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최근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용산권역에 다양하고 큰 개발 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신용산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용산권역의 최고의 입지, 명당이라는 가치와 대규모 개발 사업들과 앞으로 국제업무단지 사업도 2022년부터 토지 매각을 통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스케줄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용산권역에 신규 진입을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제 신용산 시대가 온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산 시대가 온다. 최근에 BTS 방탄소년단의 회사가 용산 역세권으로 또 본사를 이전한다는 얘기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용산권역은 서울권역에서도 최고의 입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지만 풍수지리로 봤을 때도 명당자리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전통적인 부촌은 한남동 같은 경우는 최고의 재벌가 부자들, CEO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특히 서울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배산임수의 정석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용산의 몸값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용산 역세권 한강대로변으로 사옥을 이전할 예정인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향후 최고의 입지를 갖춘 개발 지역으로 떠오른 특히 국제업무단지와 연관돼서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바뀔 지역이
바로 용산권이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전을 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용산권역은 강남보다 먼저 개발이 된 부촌, 전통적인 부촌이 있죠. 바로 동부 이촌동인데요. 동부 이촌동에 신축 아파트 공급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은 오래된 아파트와 맨션이 질비하고 있지만 한강 맨션을 필두로 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전통적인 부촌으로서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역에 다양한 개발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사진에서 나오고 있는 용산 역세권 개발입니다. 용산 개발 언제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용산 역세권을 탁 내려보시면 정말 용산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몸소 느낄 수 있는데요. 서울권역에서 가장 활발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용산역과 신용산 역세권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의 개발 사업들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비창이라든지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용산 개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업무단지의 매각과 본격적인 착공 사업에 들어가서 완공이 됐을 때는 우리가 해외에서나 볼 수 있는 샹하이나 홍콩, 아니 뉴욕에서 볼 수 있는 마천루 숲이 될 수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신용산 시대가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재벌들은 최고의 부자들은 용산을 선택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풍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남권 하면 돈이 모인다는 압구정동이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압구정보다 더 좋은 지역이 바로 용산이고 그중에서 한남동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부촌인 한남동뿐만 아니고 한남 뉴타운 또 미군기지 개발 계획들이 이어지면서 최고가 아파트들이 분양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권역의 부촌에 지각 변동이 됐다라고 말씀 정도로 다양한 그런 부촌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용산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올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작년에 최고가 아파트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한남더일, 또 전통적인 부촌인 유엔빌리지와 그 한남동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원조 부촌. 원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동부 이촌동도 지금은 정말 40년 된 아파트 단지로 돼 있지만 향후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 사업에 발 맞춰서 한강변을 남향으로 볼 수 있는 최고가 아파트촌으로 바뀌고 있고요. 한강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 반포입니다.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지금 거의 실거래가 1억까지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지역인데요. 동부 이촌동도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또 재건축만 된다고 했을 때는 반포의 시세를 접하는 또 능가할 수도 있는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천지개벽 중인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과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마무리를 인한 완벽한 용산권역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서울을 대표하는 최고 부촌 한남동, 한남더힐과 유엔빌리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 전통적인 부촌인 하얏트 호텔 주변 지역의 이태원동과 한남동, 우리나라 10대, 20대 재벌가들이 거의 다 거주를 하고 있다. 왜 거주를 할까요? 그만큼 풍수지리석으로 거주하시기 굉장히 좋은 입지, 도심권, 강남 접근성에 워낙 뛰어난 자리를 갖추고 있고요. 한남 3구역, 지금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고 2구역도 심의가 통과됐고 4구역과 5구역도 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주변에 미군기지 개발 매각이 됐고 매각이 될 예정인데요. 아마 내년에 분양을 할 예정인데요. 임대 전환이 되겠죠.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아파트가 드디어 용산권역에 이 한남동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한남동에서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고요. 바로 하단부에 있는 동부 이촌동, 또 용산의 핵심
메인 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는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의 정말 최고가 랜드마크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이 예정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조 부천. 강남권역이 개발되기 전에 가장 비쌌던 아파트 바로 동부이촌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부이촌동에도 한강맨션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왕궁 아파트 1:1 재건축, 현대 아파트 또한 리모델링 확정돼 있고요. 가장 뛰어난 입지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한강 조망, 남쪽으로는 공원 조망, 한강 조망이 완벽하게 나오는 대단지 신동아 아파트, 또 전통적인 부촌인 동부이촌동 한가람 아파트로 대변되는 그런 지역들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 전체가 다 바뀌는 지역으로서 최고가 부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한남동과 동부이촌동만 좋아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용산의 집값은 두 가지가 결정합니다. 즉 용산 민족권과 얼마나 접근성이 좋고 조망권이 나오는지, 두 번째,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얼마나 접해 있으면서 또 멋스러운 최고의 야경을 만들어질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나오는지가 용산의 아파트값, 집값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용산 역세권 정말 지금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5, 6년, 길게는 7, 8년 안에 용산 민족공원 개장과 국제업무단지, 초고층 랜드마크 100층이 넘는 빌딩 숲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용산권역은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남산과 명동과 아우르는 용산권역이 정말 최고의 부촌, 최고의 상업업무 주거 복합시설과 주거단지로서 완벽하게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남 더힐을 필두로 한 한남 뉴타운 사업들, 또 한강맨션, 신동아 아파트를 필두로 한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용산 국제업무단지 최근에 많은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국제업무단지 발표가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2022년부터 철도 정비창을 매각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과 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 발표, 마스터 플랜이 발표만 안 됐다 뿐이지 용산의 핵심적인 지역의 개발 사업들은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토지 매각을 하기 전에 이 오염된 그런 정비창, 국제업무단지를 정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화 사업의 사업자 공모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자도 현대 엔지니어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조심스럽게 소리 소문 없이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부선 라인,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과 남영역 캠프킴 부지, 또 원효로 일가 라인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들, 또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용산권역, 바로 GTX A 노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GTX B 노선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 신분당선 또한 용산 역세권, 이제 미군기지가 올해 반환되면 용산권역에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4년 정도 있으면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용산역에서 신분당선을 타시면 강남역까지 17분이면 도달합니다. 그만큼 강남과 또 새로운 강남으로 탈바꿈하게 될 용산 역세권역의 접근성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변화 자체가 앞으로 먼 미래가 아니고 당장 올 하반기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개발과 착공을 준비를 하고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 오너나 재벌들 그리고 톱스타들이 이곳 용산을 선택하는 데는 그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럼 미래가치 생각해 보면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하면 최고의 입지, 풍수의 최고의 명당이면서 한강변, 용산 민족공원, 또 철도교통의 허브, 서울의 중앙이다는 정말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용산 미군기지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용트림을 못하고 있었지만 내년부터 정말 용이 승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입지만 좋으냐 그게 아니고요. 미래 개발 가치가 넘버 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의 1순위 지역이 바로 용산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향후 서울의 부동산은 삼성 역세권과 용산 역세권역의 2파전으로 됩니다. GTX가 앞으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의 판도를 바꿀 예정인데요. A, B, C 노선 중에서 2개 이상의 노선이 중첩적으로 지나가는 노선은 강남권역의 삼성 역세권이 유일하고요. 도심권역에서는 용산 역세권이 유일합니다. 올 하반기 내년 초부터 삼성동 GBC가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2, 3년 후에는 용산 역세권역이 앞으로 도심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바뀌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가치 면에서는 삼성 역세권역은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지금 진입하시기에는 투자금 자체가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서 쉽지 않다. 하지만 용산권역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더 큰 지역이고 아직까지는 잘 살펴보시면 핵심적인 지역 중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역세권은 가치가 많이 반영이 됐고 용산 역세권역은 아직까지 반영이 덜 됐다. 따라서 미래 투자 가치를 봤을 때는 용산 역세권역이 수익률 면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올해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용산 개발이 시작되고요. 2022년부터 용산 국제연구단지 매각과 본격적인 개발, 앞으로 7, 8년 후인 2028년에는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연구단지 경부선 지하화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될 때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지역으로 용산권역이 정말 천지가 개벽했다라고 정말 느낄 정도로 핵심적인 지역으로 떠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신용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내년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바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각각 떠나볼까요? 네, 오늘도 도심권을 대표하는 이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최고의 랜드마크로 개발될 용산권역, 특히 국제업무단지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원효로 가볼 거고요. 두 번째 지역은 도심 회귀 현상.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심권역의 회귀 현상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도심을 대표하는 중구 신당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용산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용산과 함께 또 서울의 중심 지역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함께 지나는 효창공원암역 역세권에서 만날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 살펴보면은 약 4억 1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최근에 부자들이나 연예인 분들이 이곳 용산에 많이 주목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로 가볼 텐데요. 입지부터 따져봐야겠죠? 네, 서울의 중심은 어디냐? 바로 용산이고요. 용산권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는 바로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원효로 라인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원효로 1가 라인, 또 원효로 2가, 용문동, 원효로 3가, 4가 라인입니다. 원효로 2가부터 4가까지 용문동까지는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정말 토지 매각을 하고 블록별 개발을 한다고 해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을 때는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이 원효로 2가, 3가, 4가 용문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원효로 1가는 효창공원 역세권뿐만 아니고 남영역 캠프김과 서울 역세권, 또 원효로 1가는 민족공원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효로 1가도 1가 자체적인 그런 큰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원효로 라인 1가, 2가, 3가, 4가 용문동 자체가 시세가 3억대 중후반부터 5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특색들을 갖추고 있고요. 특색들이 갖추고 있는 반면에 투자금도 틀리고 투자의 그런 전략이나
이런 투자금 자체가 틀립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상의하시면 제가 오늘은 원효로 라인 중에서 특정 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매물들, 지역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핵심적인 지역을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금액에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원효로 라인은 용산권 지역의 다양한 개발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수혜를 얻으면서 아직까지는 소액 투자를 하시면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용산 안에서 효창공원 앞역 역세권 주변에 분포된 투룸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이동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한 곳이 또 용산이고요. 용산 안에서도 원효로가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바로 만나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 가장 큰 이슈의 국제업무단지, 또 상업 업무 시설들, 민족공원, 또 용산 역세권과 남영, 서울 역세권에 아우르는 한강 대로변의 상업 업무시설 개발 계획들, 주변 지역의 미군기지 개발 계획들, 또 GTX, AP 노선과 신분당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갖춰져 있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원효로 1가부터 3가, 4가 용문동 라인은 과거에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하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쉬어가고 있지만 언제든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에 발 맞춰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노후도라든지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저희와 상의하시면서 투자해 놓으셨을 때는 용산권역의 큰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요. 향후 개발 가치에 의해서 용산권역의 브랜드, 대단지, 중소형평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는 입주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과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 포인트를 3가지 정리해드리면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산 전자상가 복합시설 개발 배후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원효로 라인에 다중 역세권이면서 업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체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장기 큰 폭의 시세 차익 또한 확보할 수 있는 희소 가치가 매우 큰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국제 업무지구 소식에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재개발 소식까지 이런 것들이 집가 상승을 좀 올릴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용산구 원효로에서 투룸의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3억대 중후반에서 5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원효로 라인은 매매가는 4억 1천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실제 임대 금액은 약 2억에서 2억 3천만 원. 그렇게 따지면 실투자금 자체가 한 1억 9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임대도 잘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큰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고요. 원효로 라인이라고 해도 같은 원효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산 전문가인 저와 상의하시고 핵심적인 지역, 개발 가치가 정말 나올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개발이 기대되는 용산구 원효로에서 투룸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하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박일권 대표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서울시 중구 신당동입니다. 저희는 3호선 동대입구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유형으로 살필 거고요. 자, 시세 살펴보면 약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서울의 중심 관광객이 몰리는 동대문 그리고 명동 상권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할 지역 중구 신당동입니다. 일단 입지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중구입니다. 도심권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청구역 또 동대 입구역 위쪽으로는 동대 문화역사공원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본 지역 동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뉴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려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타이밍을 놓쳐서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개발의 가치가 높은 다중역세권역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도심권역의 탁월한 개발 가능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 4, 5, 6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명동과 동대문 상권을 모두 품은 지역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인 개발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4-5개의 전철 역세권, 도심을 대표하는 을지로 명동 상권의 접근성 개발 계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입지 규제 최소지구라든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고 도심 재생산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으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상업, 업무시설들이 중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면
입지 규제 최소 지구라고 해서 도심권역 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되는 그런 제안이 있는데요. 정책이 있는데 거기에 1순위 지역이고요. 과거에도 뉴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쉬어가고 있지만 언제든 구도심 개발 사업의 속도를 다시 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4-5개의 전철 교통망을 도보 5분에서 10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리고요. 위로 가면 동대문 상권, 또 2호선을 이용하시면 을지로 명동 상권의 접근성. 따라서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면서 뭐 전세를 오셨을 때는 소액 투자, 월세를 오셨을 때는 90만 원,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고요. 신당동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 사업의 그런 후광 효과로서 직접적인 개발 가치까지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살펴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곳 중구 신당동에서 투룸의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매매 가격은 약 3억 1천만 원대에서 약 3억 3천만 원대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대 예정 금액은 약 2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금 준공이 나 있기 때문에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자체는 약 5천만 원이라는 비교적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 활용하시기도 굉장히 좋은데요. 보증금 3천원, 월세는 90에서 100만 원 확정이 돼 있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임대 조건부 잔금, 임차인이 입주하신 후에 잔금하실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 없으시면서 도심권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의 예정지로서의 시세 차익 또 개발 가치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입지와 그런 장점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중구 신당동 주변에서 투룸으로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1대1 무료 상담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용산 전문가이신 대표님과 용산 핵심 개발 지역 투자 방법 살펴보는 시간이니까요. 1대1 상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일권 대표님의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거나 부동산 관련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게요. 오늘은 도심재생연구소의 지창환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두 지역으로 떠나볼 텐데요. 어느 지역 정보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살펴볼 두 곳은 서울 시내 중에서도 가장 상업 지역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종로구 내에서도 종로 5가 있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 서남부권에서도 가장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관악구 내에서도 2호선을 끼고 있는 신대방역 인근에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유형으로 만나보겠네요. 상업지역 밀집 지역인 종로구와 그리고 2호선 따라서 오피스텔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지창환 소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입니다.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만나볼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투룸 구조의 아파트네요. 아파트의 시세는 3억 1,800만 원에서 약 3억 4,8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종로 5가의 소장님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나 광화문 그리고 을지로 등에는요 대기업 사업 본사부터 사무실들이 꽉 밀집되어 있어서 또 많은 수요가 기대되는 곳인데 입지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종로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로구 종로 5가 쪽 인근을 한번 보시면 일단 종로 5가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이고요. 동대문역 같은 경우에는 1, 4호선이 지하철이 바로 인접해 있는 이런 곳과 아래쪽에 있는 곳은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진 곳으로서 보통 주거 공급이 굉장히 힘들고 노후도가 오래되었지만 기존의 임차인들과 강력한 업무 타운들로 인한 어떤 신규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으면서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무 타운을 한번 보시면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구 약 6천 명 이상의 상주 인구와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4만 명 이상의 기본적인 도소매의 고소득 자영업을 하시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업지역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주차난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신규에 대한 어떤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이나 기존 대기 수요자들이 신규에 대한 수요가 많고 아래쪽을 보시면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개발로 인해서 이주 수요들이 갈 곳이 아주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곳들을 가까운 데로 갈 곳이 많이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고요. 대중교통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울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임차인들이 많이 있지만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종로 쪽을 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한복판 초역세권 입지는 역시나 불변의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와 상권이 보장되는 지역인 것 같은데 저희 투룸 아파트로 만나볼 거잖아요. 이 주변에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종로 5가 일대를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외에는 주택을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의 토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어떤 관공서라든가 정부 기관이라든가 지자체의 어떤 부지들이 어떤 이전을 통한 토지 확보를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의 개발들이 계속 있겠고요. 경찰청 기동본부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동대문 패션타운 내에 있으면서도 과거 30년 전에 경찰청 기동본부가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공간도 부족할 뿐더러 주변에 있는 어떤 밸런스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전을 통해서 부지 확보가 됨으로써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동대문 패션타운 좌측을 보시면 공병단 부지와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2,000평과 7,000평 이상의 약 2만 평 이상의 대규모의 부지가 이곳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대규모의 매머드급 개발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일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공급으로 인한 신규 수요와 함께 주변에 더 많은 어떤 수요들이 더 응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고요. 좌측 아래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이 된 곳도 있고
개발이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개발이 지금 준비 아직 전 단계인 곳도 있는데 현재 개발이 된 곳은 올해 한 4월 달에 대우 서밋타워가 입주를 함으로써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낙원 상가를 중심으로 세운 재정비 주변에 있는 곳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멋진 어떤 상업 지역에 맞는 어떤 대규모 주상복합 스타일의 오피스텔, 뭐 호텔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규모의 어떤 건물들이 입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도 지금 입지를 하고 있고 이런 곳이 개발이 된다면 종로 5가나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은 수요들이 이전을 함으로써 어떤 그 개발 호재로 인한 개발 가치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 공병단 부지 개발, 그리고 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이 이루어지면 또 한 차례 크게 변화할 것 같은데 지금 이곳에서 투룸 아파트 시세는 어떻습니까? 네. 시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제가 과거의 사례를 잠깐 짚어보면 2014년도 전후를 기준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서 전세를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들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낫겠다. 전세 세입자 수요들이 매매로 전환을 하면서 매매 물량들이 또 계속 빠지고 그러면서 매매가가 올라갔다. 지금 요즘 시세의 양상을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공급으로 다음 달부터 진행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청약 통장이라든가 어떤 그 잠재적인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수요자들이 현재 상태에서 청약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매매를 하지 않고 대부분 전세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양가 상한제의 단지는 금액이 굉장히 시세 차익이 뭐 한 1억에서 2억 정도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로또 분양에 대한 어떤 예상이 됨으로써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 수요들이 대규모로 전세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전세가 물량이 쭉 빠지면서 전세 가격이 현재 계속 오르고 있고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면 2014년도처럼 매매 가격과 근접하게 되면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하게 된다. 그래서 또 매매 가격이 오르게 되고 계속해서 지금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오르게 되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런 거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종로 5가에 있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억 초중반대라고 하면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고 대부분 투룸에 거실에 뭐 3베이 구조의 이런 부분들의 소형 아파트라고 한다면 강남에 있는 곳들보다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고 강남 같은 경우에 보통 전용 10평 기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 소규모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7억에서 9억 후반대까지 가는 그런 금액들로 엄청나게 지금 높은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종로 5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노후화가 되고 어떤 상권이 이렇게 오래된 곳으로 보이고 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면 향후에 잠재적인 가치까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대부분 시세가 3억 초반대에서 3억 중반대 이하로 방 2개 거실로 이루어진 전용 12평 정도 소형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 임대 금액은 2억 8천에서 3억 초반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신다면 약 3억 8천에서 4억 4,800만 원 정도로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역세권이면서 신규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지역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를 진행하신다면 보통 110에서 13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 물건들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신다면 계속되는 임차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뭐 한 1억 중반대에서 1억 중후반대에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으면서도 종로 5가 같은 저렴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 금액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라고 하니까 종로구 종로 5가 주변의 투룸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이용해 주시고요. 이곳 종로 5가 지역은요, 오랜 역사가 있는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소형 아파트에 투자할 때 투자 포인트도 정리해 주시죠. 네. 종로 5가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중구라든가 서울시내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대문 안에서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에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의 건설사라든가 소규모의 어떤 그런 그 주택을 공급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문화재라든가 어떤 그
민원이 굉장히 어렵고 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비도 비싸고 건축비도 비싸다. 따라서 서울 사대문 안쪽에 위치를 하면서 도심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면서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다. 희소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력한 업무타운인 서울대 병원과 동대문 패션타운 등 고소득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꾸준한 안정적인 임차 활동을 하면서도 높은 지가 대비 저렴한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꾸준한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은 종로구 종로 5가 주변의 투룸 아파트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지청환 소장과 두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저희 2호선 신대방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에 주목해 보시죠. 시세는 약 1억 7,8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네요. 자, 빌라든 아파트든 모두 역세권 여부 정말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역세권 여부가 중요한 게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저희 오늘 2호선 신대방역 근처에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에 주목해 볼 텐데 입지부터 따져보죠. 네. 두 번째는 서남부권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관악구 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분포하고 있으면서도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인 강력한 임차인들인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을 끼고 있으면서도 추가적인 경전철에 대한 개발 호재까지 있는 저희가 2호선 신대방역 인근을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위치를 한번 보시면 신대방역은 지하철 2호선으로 강남역까지 대부분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으면서도 강남권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1억 중후반대의 복층형 오피스텔을 한번 보신다고 하면 보통 강남 같은 경우에는 3억 중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 절반 금액의 위치에도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런 쪽에서 한번 신대방역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대방역 특징을 한번 보시면 남부순환로를 기준으로 난곡 사거리가 있겠고요. 이 상업지역 사거리를 기준으로 보시면 좌측편에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라든가 가산 디지털에 있는 20만 명 이상의 상주 인구가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강력한 임차인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업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겠고요. 지금 현재 난곡 사거리에서 봉천 터널이 지금 공사를 함으로써 과거에는 굉장히 돌아갔지만 지금은 보시면 신대방역에서 관악 IC인 강남 순환로까지 직선 거리로 5분 정도면 터널이 개통해서 5분 정도면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제2경인고속도로 등 간선도로와 고속도로를 굉장히 근접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런 곳에 오피스텔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악구 신림동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역세권이면서도 업무지로에 가장 이동이 편리한 2호선 근처의 오피스텔에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 있을까요? 네, 주로 이제 제가 살펴보는 것은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원룸형 오피스텔이라든가 복층형이라든가 투룸 이상의 소형 아파트 그런 곳에 투자하는 곳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역세권과 업무타운이다. 역세권과 업무타운 중에서도 역세권 나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역세권이면서 근처에 강력한 고정적인 우종인구가 많이 없는 상주인구가 많은 업무타운을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난곡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난곡선이 현재 경전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난곡 사거리에도 추가적인 역이 생길 걸로 보이고 추가적인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여의도까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난곡선이 개통을 한다면 보람의 병원에서 한 번만 환승을 한다면 여의도까지 가는데 굉장히 가까울 걸로 보입니다. 경전철 보시면 신림선 북부 연장이나 남부 연장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경전철을 이용하면서도 2호선과 7호선, 봉천 터널과 경전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교통 호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강력한 임차인들까지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악구 신림동이 또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저희가 오피스텔로 살피고 있는데요. 신림선의 난곡선까지 정말 커다란 교통호재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뭐니 해도 금액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제가 강남을 비교하는 것은 강남과 똑같은 2호선 라인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금액은 절반 이하로
절반 이하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임차인들에 대한 어떤 그 수요까지도 충분히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금액의 위치의 어떤 형태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호선 신대방역 인근에 있는 복층의 오피스텔 시세를 한번 보시면 보통 1억 중반대에서 2억 초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진행하신다면 1억 4천에서 2억 원까지 1억 중반에서 2억 원까지가 전세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거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수요는 강력한 업무타운이 좌측에 형성이 되어 있다. 실투자액은 보통 3천에서 3천만 원 후반대로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향후에 지속적인 임차인에 대한 수요가 있는 이런 곳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경전철과 향후에 공급이 굉장히 토지 확보가 어려운 2호선 주변에 있다는 거. 월세를 진행을 하신다면 보통 70에서 85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 있는 유닛에 따라서 조금씩의 금액 변동이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진행하신다면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겠고 월세 진행 시에는 7천만 원에서 약 1억 원 사이에서 안정적인 임차를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격 살펴보시면서 2호선 라인 신대방역 근처에 복층 오피스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바로 아래 전화번호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앞으로 강남이나 여의도 지금도 편리하지만 더욱더 교통이 편리해질 곳, 이곳에서 저희가 어떤 투자 포인트 잡고 오피스텔에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포인트 찝어보면 강력한 역세권과 그다음에 강력한 업무타운 이 두 곳을 반드시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 있는 대규모의 아파트라든가 제가 어제도 시세를 한번 확인했지만 남양주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84제곱미터 아파트 30평대가 보통 과거에 전세가 한 3억 정도에 매매가 6억에서 6억 5천까지 올라가면서 전세가 보통 3억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불과 2주 사이에 3억에서 3억 3천, 3억 7천, 3억 8천까지 지금 형성이 돼서 계속 물량이 소비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얘기 드린다면 강남이라든가 어떤 송파라든가 미사 이런 지구 쪽에는 전세 물량들이 계속 빠지고 있고 가락시장에 있는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입주에 대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충격을 받겠지만 9,500세대, 약 미니 신도시급인 9,500세대 이상의 물량이 강남에 있는 서울에 공급이 되더라도 불과 1년 안에 그런 물량들은 소화가 될 만큼 서울 시내 전체에는 수요가 밀집이 되어 있고요. 이런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갈수록 금액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대리 마크로 같은 경우에는 24평이 25억에 거래가 되면서 약 1억 원대에 저희 나라가 1억 원대 실거래가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생겼고 이런 아파트에 투자하기에는 지금은 금액대라든가 저항선이 너무 크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을 투자를 하신다면 강력한 역세권과 강력한 업무타운이 있는 종로라든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2호선 인근에 있는 신대방역 인근에 있는 이런 곳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호선 신대방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뛰어난 접근성인 2호선을 끼고 있는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강력한 역세권에 교통 호재와 함께 경전철과 추가적인 임차 수요까지 있는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굉장히 투자하는 데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강남역은 20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을 대체하는 그런 지역의 오피스텔로 기대가 되는데 소액 투자 가능하지만 그래도 투자 시에 유의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네, 소액 투자 시에 유의할 점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은 물건을 잘 못 보세요. 일단 본인이 어떤 주변에 대한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이 적정한 투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투자 물건이 과연 비싼지 싼지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잘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만이 본인이 적당한 투자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보통 지금보다 또 상승을 하면서 건축비라든가 건축비에 따르는 인건비나 자재비는 무조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역세권 주변의 토지들은 계속해서 금액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급하고 내년 중반, 내년 후반, 내후년에 공급하는 이런 소액의 투자 물건들은 계속해서 토지 금액과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급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를 할 때는 역세권에 있는 거점을 확보를 하면서도 강력한 임차인이 있는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보신다면 큰 실패 없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항상 지하철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좋은 지하철을 좀 보시면 굉장히 투자하는 데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전문가와 꼭 상담 받아보시고 소액 투자 가능한 관악구 신림동 2호선 따라서 복층 오피스텔에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청원 소장님의 1:1 무료 상담도 준비가 돼 있네요. 아래 정보 확인해 주시죠. 자, 도심 역세권 아파트 소액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신 다음에 소장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지청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지청한 소장님의 정보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다가 생기신 궁금증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